여러분, 한국인의 일주일 평균 음식 섭취 횟수가 김치보다 많은 식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커피입니다. 여러분들도 커피 무척 좋아하시죠? 피곤한 아침,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 성분이 운동 능력과 효율을 높인다는 점 때문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 전에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등을 많이 찾으면서 헬스장 같은 운동시설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곳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낭만닥터 권사부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커피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큼 잘못된 오해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진실을 알아보고 커피와 같이 섭취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식품과 궁합도 잘 맞고 건강에도 좋은 식품들도 같이 소개해드릴 텐데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루 20억 잔이 소비된다는 커피는 세계인이 가장 많이 즐기는 기호식품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수많은 과학자들의 인기 연구 대상이기도 하는데요.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맛있게 마시는 법, 재활용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연구 주제들도 다양합니다. 실제 여러 연구는 카페인이 운동 능력과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운동에 따른 열량 소모와 지방 산화율 등을 개선해 실제 다이어트에 효과를 준다는 것인데요.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하기 30분 정도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지방 산화가 활발해져 최대 지방 연소율을 크게 늘릴 수 있으며 카페인의 효과는 오전보다 오후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커피를 마시고 운동을 한 그룹과 마시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마신 그룹이 3시간 동안 소모한 열량이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기량작용을 해 통증을 느끼는 것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 중 통증과 피로감에 대한 체감도를 줄여 운동을 오래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아침밥은 안 먹어도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은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이제 커피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호식품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요즘은 커피 전문점이 아니더라도 도넛이나 샌드위치를 먹을 때도 식사할 때에도 커피와 함께 하는데요. 이렇게 자주 마시는 커피는 정말 우리 몸에는 괜찮은 걸까요? 실제 커피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국 쿠오라 사이트와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은 우리 몸에 미치는 커피 효능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과학적으로 밝혀낸 커피의 효능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8온스 커피컵 2잔에는 약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이 정도 양이면 장기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실제 핀란드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게 되면 두뇌 회전에 도움을 주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6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심장 기능을 높여줍니다. 매일 200에서 300ml의 커피를 마시면 휴식을 취할 때 혈류량이 향상되어 심장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적당히 커피를 마시는 이는 전혀 질리지 않거나 너무 자주 하는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20% 낮아진다고 합니다. 셋째, 간을 보호해줍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 성분 외에 탄수화물과 지방, 미네랄, 단백질 등 100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는 이들 성분이 간을 보호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단백질의 일종인 조눌린 분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장 투과성을 향상시켜 해로운 물질을 걸러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 손상도 막아주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우울증을 낮춰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은 날마다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카페인 성분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뇌 화학물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바로 이런 효능 때문이었습니다. 다섯째,
운동 능력을 높여줍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대사율을 높여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아드레날린 수준을 높여 신체 활동 능력을 높여주는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사전에 블랙커피를 마시면 유산소나 근력 운동 효과가 높아집니다. 체중 1kg당 3m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할 때면 왜 커피가 먹고 싶은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우울하거나 기운이 없다면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어떨까요? 물론 카페인은 긍정적인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게 되면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집중력도 상승되는 등 다양한 효능을 누리기 위해 섭취하게 되는데요. 또한 커피의 풍미는 냄새만 맡아도 힐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찾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 커피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로 인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마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알아보면서 올바르게 섭취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는 설탕이나 프림으로 인해 혈압이 올라간다는 잘못된 상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커피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 실제로 다양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혈압과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부분이 저혈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 해도 과도한 양의 섭취는 금물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너무 많은 양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커피가 살을 빠지게 해주는 것이라며 카페인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커피에 대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으로 인해 식욕을 단기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로 인해 살을 뺄 수 있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불면증이나 어지럼증, 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하루 평균 권장량을 잘 지켜보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진한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카페인 양을 줄여보고자 달콤한 커피를 찾게 되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에스프레소에는 오히려 카페인이 적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뜨거운 물과 추출액이 닿게 되는 시간이 짧아서 카페인이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것보다는 커피 본연의 맛을 선보이는 블랙 및 에스프레소와 같은 종류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운동 전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근육 떨림이나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운동까지 해서 심혈관계 질환 같은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더욱 부작용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커피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커피를 그냥 물 대신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커피에 다량 들어있는 카페인을 고민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커피와 여러 음식의 궁합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음식들이 커피와 궁합이 잘 맞는지, 어떤 음식들은 피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커피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커피를 마신다면 하루에 성인들을 기준으로는 400mg으로 용량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기준으로는 그보다 적은 300mg 정도로 줄어듭니다. 임산부들은 가능하면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나 커피를 대신할 음료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커피는 위와 간을 보호하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또한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어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효과가 적고 같이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크 초콜릿은 몸에 좋은 영양 성분입니다. 다이어트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카페인이 너무 과하게 중복 섭취하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먹기 좋지만 몸에 나쁠 수 있으니 함께 드시는 것은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는 고기입니다. 커피는 산성 음식입니다. 그리고 육류도 산성 음식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산성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산성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함께 섭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커피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커피와 함께 마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심해집니다. 이는 탈수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신장에 과도한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음주 후에 커피는 약이 아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가장 많이 섭취하는 약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함께 먹는 경우 위에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진통제는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약 성분입니다. 그러나 위염을 발생시키거나 궤양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신장과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함께 먹는 것은 피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각성제입니다. 감기약이나 독감약은 각성제 효과가 있는 성분을 함유합니다. 그래서 커피와 함께 마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빨리 뛰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다리가 풀리는 것 같은 증상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여섯 번째는 종합 영양제입니다. 종합 비타민 영양제에는 각종 비타민 종류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그 중에서 일부 영양소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가령 비타민C의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인데 커피와 함께 복용하면 몸 밖으로 그냥 배출됩니다. 그 외에도 수용성은 배출될 수 있어 함께 먹기는 부적절합니다. 일곱 번째는 위장약입니다. 위장약은 속이 쓰린 경우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를 먹어도 속이 쓰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함께 먹게 된다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수 있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위장약은 한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철분제입니다. 영양 성분 중 하나인 탄닌은 철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커피에는 이런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먹는다고 해도 약효가 나지 않게 됩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의 공백은 두고 약을 복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는 커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고 같이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청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즐겨 먹는 가루입니다. 그리고 이 파우더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을 함께 섞은 커피, 일명 프로피는 꽤 괜찮은 맛과 영양을 가집니다. 커피와 단백질은 체중 관리와 함께 식단을 구성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일류입니다. 커피와 함께 제철에 나는 과일들을 먹는 것은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함께 먹게 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딸기나 레몬 등이 잘 어울리는 과일들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제철 과일을 항상 커피와 함께 드셔보는 건 어떠신가요? 세 번째, 버터입니다. 버터를 살짝 올려 녹인 커피를 마셔보셨나요? 버터가 들어가 풍미를 살리고 영양도 보충할 수 있는 버터 커피가 있습니다. 가공이 덜한 천연 버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기도 합니다.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버터와 커피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이나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커피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커피와 함께 먹게 된다면 맛도 살릴 수 있고 영양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아라비카 커피 한 잔과 함께 곁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유입니다. 역시 커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우유일 것입니다. 라떼 한 잔의 여유로움과 따뜻함이 생각나는데요. 커피의 카페인은 위를 자극할 수 있는데 우유의 성분들이 위를 보호해 줍니다.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커피의 좋은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우유와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 계피 시나몬입니다. 시나몬은 향신료로서 커피의 맛과 향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부담도 없습니다. 계피는 체중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쓴맛의 커피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시나몬을 추가해보세요. 일곱 번째, 메이플입니다. 메이플 시럽은 달달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칼로리가 낮고 당이 없습니다. 메이플은 혈당을 조절할 뿐 아니라 인슐린 분비도 촉진시킵니다. 함께 섞어 마시면 커피의 풍미를 높이며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재생을 돕고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우리의 근육이나 골격에 매우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커피에 타서 마시는 것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각종 통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 가루를 커피에 타서 마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커피는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지면서도 섭취가 매우 편한 현대인의 최우선 기호식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와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커피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음식들만 잘 가려서 드신다면 아주 훌륭한 영양식품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커피를 좀 더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즐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커피의 효능과 잘못된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낭만닥터 건사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루 건강 평생까지 쭉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